예,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미증시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가 좀 부담을 가졌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렇지만 뭐 리밸런싱이나 뭐 절세형 매도가 나온 게 시장 조정의 이유였다 이런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. 뭐 일부에서는 내년도 금리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JP모건에서 내년도 3번까지 내릴 수도 있다. 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전망 중에서는 가장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이죠. 뭐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. 한국 관련된 지표는 대체로 좀 선전하는, 미증시 하락한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우선 미증시는 1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다우가 0.77,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1.5%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,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하락했어요. 뭐 자잘하게 빠진 업종이 유틸리티 정도, 에너지 정도가 약간 빠진 거고, 그럼 딱 보면 덜 빠진 거, 그동안에 덜 오른 거는 덜 빠지고 많이 오른 업종은 많이 빠지고,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.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대충 오늘 미증시의 어떤 조정의 이유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측면이 있죠. 뭐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이 빠진 거다, 이런 주장이 있는데 10년물 금리가 4.63%까지 올라갔습니다. 트럼프 임기 출발 앞두고 좀 경계감에 금리가 올라간 것 같다,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. 또 일부에서는 그 새해 앞두고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관련된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조정의 이유다.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재편하려면 우선 이제 매도부터 하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되고, 그런 차원에서 매도라는 거예요. 실제로 보면 뭐 대형 계좌나,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큰 계좌들, 다음에 이제 연기금 이런 데서 자산 재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매도가 좀 집중된 것 같다, 이런 주장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절세 전략이 있다고, 미국에서는. 이게 뭐냐면, 그러니까 손실이 난 종목을 아예 손실을 확정해 버려요.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세금을 좀 깎아주는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매도를 합니다. 그래서 손실을 확정해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을 다시 사요. 그럼 또 다시 사니까 또 그 종목은 올라가겠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급의 어떤 변화, 수급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연말에 어떤 특유의 어떤 수급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일부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,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고. 그렇지만 뭐 오늘 하락한 게 특별하게 어떤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거래 자체가 적었다.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좀 과장된 거예요. 거래 적을 때 뭐 약간의 매도만 나와도 쭉 빠지고 또 쭉 올라가고 그런 특성이 있죠. 그래서 이날 뭐 증시 등락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, 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.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도 3월에, 골드만삭스네요. 제가 아까 이제 자막을 잘못 넣었는데, 하여튼 골드만삭스에서 내년도 3월에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6월과 9월에 내린다. 이게 당초 생각하는 건 내년도 1분기에는 금리 내리는 거 없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름 때쯤 돼서 한번 내릴 둥 말 둥 뭐 이런 어떤 분석이 많았잖아요.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근원 PC가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, 물가가 결국에 이제 잡혀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,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변수로는 지정학적인 문제,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부가 트럼프의 감세 정책 등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, 지금 봐서는 금리는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내릴 것 같아, 뭐 이런 주장들이 좀 주장을 했고요. 그다음에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내년도 증시 7,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 같다. 그러니까 올해 대비 지금 한 15, 6% 정도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근거로는 연준에서 어쨌든 금리를 내렸다. 올해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미증시가 올랐는데, 금리가 더 낮아진 환경이라면 증시가 올라갈 수 있고,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아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될 것이다,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오늘 비록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후 증시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낙관적인 전망,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더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뭐 4.63%까지 금리가 올라가서 초반에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었는데, 또 대규모 국채 발행도 마무리가 돼서 금리가 좀 빠질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죠.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는 이 금리 상승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가 등장한다,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다, 이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, 그러니까 이런 이제 표현을 했고요. 또 다른 곳에서는 미국 경제가 워낙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떨어지고 있고 트럼프의 등판,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가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,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그 몇몇 증권사에서는 연말
10년물 금리의 상단을 4.6으로 잡았었거든요. 근데 4.6을 넘겨서 4.63까지 올라왔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고점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연초에 좀 증시가 고전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. 이런 분석들도 적잖이 있습니다. 뭐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더 올라갈 거야. 뭐 이런 어떤 분석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하락하고 나서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면 웬만하면 3년은 넘어갔다. 이게 보시면 이제 연간 차트인데 하락하고 나면 적어도 3년, 뭐 길게는 막 5년 이상도 이어지는 강세장이 나오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한번 하락하고 나서 돌아섰을 때 2년 만에 끝난 사례가 별로 없어서 뭐 일단 새해에도 증시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좀 있고요. 그다음에 또 미증시 자체는 그냥 가는 장이다. 이게 이제 미증시에서 세계 증시를 뺀 차이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뭐 압도적이죠.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뭐 미증시에 대한 걱정은 쓸데없는 짓이다. 뭐 이런 분석들도 적잖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특징주로는 사실 하락한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30위까지 중에서 하나만 플러스 났거든요. 근데 쉐브론이 플러스 났는데 그 0.01% 플러스 난 거였어요. 그래서 거의 대부분 빠졌죠. 그래도 이제 굳이 갖다 붙이자면 테슬라가 5% 가까이 빠졌는데 테슬라가 빠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갖다 붙여지죠. 뭐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이다. 그다음에 그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 4분기 얼마나 팔았는지 이걸 갖다가 이제 공개를 수치를 할 텐데 테슬라 자체의 어떤 목표치보다 좀 낮은 수치가 공개될 것 같다. 뭐 이런 분석들도 일부에서 얘기가 되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자동차는 할부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할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동차를 좀 덜 구매할 거야.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테슬라 중고차 가격이 좀 최근에 안 빠지다가 또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평균 중고차 가격 이게 좀 가파르게 빠지다가 지금은 좀 한동안 정체였는데 이제 또 빠져서 평균 3만 달러대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중고차 가격 봐서는 테슬라 자동차 많이 팔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. 뭐 이런 분석들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 연일 이제 급등을 하죠.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은 또 급등을 했거든요.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상당히 강했는데 이 종목들은 그냥 뭐 그냥 계속 가요. 근데 이걸 왜 양자 컴퓨터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게 저희가 이제 저 물리학 했잖아요. 그래서 저기 도대체 왜 양자라는 단어를 여기 붙여야 되는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간 그 용어를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건 말겠는데 물리학에서 생각하는 양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하여튼 양자 컴퓨터가 이제 뭐 관련된 종목이 연일 급등을 하고 있고 근데 오늘 뭐 상승한 종목을 보면 상승률 상위로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면 1%도 안 되는 상승률 종목이 이제 상승률 3위에 해당되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나온 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오늘 증시를 상승적으로 좀 보여주죠.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가 강했구나. 전반적으로 차익 물량이 전반적으로 나온 하루였구나.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한국 관련 지표는 그 MSCI 한국 지수가 0.98% 빠졌는데 이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MSCI 한국 지수는 어제 우리 증시 마감된 거 반, 그다음에 오늘 미증시 돌아가는 거 반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. 근데 어제 우리 코스피가 1% 넘게 빠졌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미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라는 거는 이제 오늘 미증시 하락이 그렇게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. 그리고 뭐 야간 선물도 오늘 뭐 0.17%인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미증시 영향보다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체 영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를 올라가는데 또 달러 인덱스는 빠졌어요. 예, 좀 엇갈리면서 반응이 돼서 이제 이 미국 시장에 대한 반영이 되기는 좀 어정쩡한 그런 환경이었고 특히 이제 뭐 어떤 악재성 재료가 있다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수급 영향 예, 뭐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한국 관련된 정치 변수를 오늘 미국 언론에서도 또 많이 다루긴 했는데 뭐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총리 탄핵을 정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의 어떤 정점 고비가 있었는데 일단 최대 피크는 그때 이제 계엄 당시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탄핵 표결이 불발됐을 때 그때가 이제 두 번째 정점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정점 레벨이 조금씩 내려가는 측면은 있죠. 근데 어쨌든 또 한 번의 고비가 넘어간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일부는 있습니다. 근데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
좀 편안하기는 어렵다.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근데 이걸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로 통과하기 어려울 땐 종목으로 뒤집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등장해 주느냐.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IT 기업들의 수급이 좀 괜찮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미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 보면 그러니까 상승률은 확실히 미국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게 그래도 방향 자체는 비슷하게는 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5월에 좀 방향이 반대였고 그 다음에 방향성 자체는 비슷했는데 10월 이후에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미국은 올라가는 방향이었고 한국은 빠지는 방향이었고 이게 저게 이제 왜 저러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그냥 확신이 생긴 거예요. 저 때부터는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구나. 이렇게 되면서 지금의 주가가 결코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구나. 이렇게 된 게 있었고 또 대형주들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시가총액 최상단 업종에 대한 어떤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미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아마존 아니면은 뭐 알파벳, 애플 이런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엇갈렸는데 새해가 되면은 또 그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새해 전망할 때 그래도 반영이 됐잖아. 또는 그래도 올해는 그보다 좀 나아질 걸 이런 정서들이 주식시장에는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이제 반대로 갔던 흐름이 조금은 흐름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그 전에 넘어야 되는 허들이 생겼죠. 예, 정치 변수라는 허들이 생겨서 정치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제 생각에 한 100포인트 정도는 영향을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허들로 넘어가게 될 거다. 왜냐면 이제 정치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확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. 연간 전망치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우리는 그 나름의 어떤 다른 허들이 있어서 미증시하고는 또 조금 흐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, 예,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